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편지 봉투에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던 기억,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다들 그런 기억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요즘은 통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올 한 해만 무려 21종 70만 장의 우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우표 만드는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디자인실 신재용 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만 70여만 장의 우표가 발행된다고요? 네. 그럼 그 75만 장이 다 이 편지 봉투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의 큰 바람인데 사실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고 사실은 수집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70여만 장 거의가 다 수집용으로? 지금 저희가 우표물에 진짜 첩부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그렇겠죠. 편지를 요즘 많이 쓰지 않다 그렇겠죠.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수집용으로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집용으로 1년에 70여만 장씩은 소화가 되는군요. 네, 거의 1년치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보면 예. 마지막에 거의 모든 우표들이 90% 이상은 다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그 정말 편지 그 봉투에 붙이던 시절에는 네. 1년에 몇만 장씩 찍었었습니까? 그때는 저희 지금의 양보다 한 3배 이상은 더 많았었습니다. 200만 장 이상? 예.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이 실제 실사용용으로? 예. 아마 사람들 지갑 속에 항상 우표 넣어 다니고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편지가 이메일이나 SNS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편지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십니까? 제가 2003년 2월에 입사해서 지금 작년이 딱 20년이 되는 해고 올해 2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003년 처음 입사하시던 시절만 해도 편지가 꽤 있었나요, 왕래가?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이 아마 2000년 초반, 1900년대 그 이후에부터 되면서 사실 그때도 이미 많이 줄어 있었던 때죠. 예, 이미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처음에 우표 디자인실 입사했다고 했을 때 요즘도 우표를 만들어? 그 질문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기념 우표는 1년에 70여만 장씩 찍어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걸 소장하고자 구입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요게 지금 금년에 발행되는 우표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발행 계획 중인 우표들이고요. 예. 발행 계획 중인. 예, 이미 발행된 1월 달에 발행된 우표도 있고요. 이제 차후에 이제 나올 우표들을 좀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21종이 발행될 예정인데 몇 가지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하 우표 눈에 띄는데 이거는 당장 연초에 발행했겠네요. 아닙니다. 이건 올해는 청룡의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먼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1일 날 아마 발행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년은 푸른 뱀의 해라서 을사년이더라고요. 이건 이제 내년도형이군요. 예, 내년에 뱀의 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우표를 1년 전부터 준비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 발행 계획이 먼저 잡혀야지 뭔가 오류 같은 걸 잡아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거고요. 네. 선진국일수록 훨씬 이런 우표 계획들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때 나와가지고는 제대로 된 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네, 저 우표 같은 경우는 사실 흔히들 많이 봤을 그런 문화재 우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환수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가 되찾은 그 노력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런 식으로 우표로 한번 되새겨 본 거고요. 그 중간에 있는 부모님 사랑해요 같은 경우는 요즘 아이들 사랑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많이들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부모님 사랑 효의 개념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한번 환기시켜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작을 하고 있고요. 화가 김환기 선생의 작품 세계는 김환기 선생이 금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해입니까? 예, 김환기 화백님이
작고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김한규 화백 선생님 작품이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역대 경매가 1, 2, 3, 4위가 예, 다 예, 김한규 예. 화백 작품이더라고요. 저렇게 예. 몇십억이나 하는 그림들을 제가 소장할 수는 없지만 430원짜리 우표는 그래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행을 하는 왜 거예요. 다 430원입니까? 지금 저희 보통 일반 요금이 편지를 하나 붙일 수 있는 일반 요금의 기준이 43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학농민혁명이 올해로 130주년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1884년인가 아마 그럴 테니까. 네. 그렇죠. 그 매년 저쪽에 재미있는 수학은 왜 또 금년에 만든 겁니까? 이 기념우표 같은 경우가 예. 이렇게 좀 저희가 다양한 어떤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우표들을 만들다 보니까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교육으로 되게 유명하신 박부성 교수님이라는 경남대 교수님하고 디자인 작업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너무 어려운 수학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좀 재미있게 풀어서 좀 이런 국민 정서에 함양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우표를 만든 거고요. 지금 예.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오일러의 방진 개념보다 훨씬 더 60년이나 앞선 최석정 선생의 구수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동양의 어떤 그런 수학이 서양보다 앞섰다는 것도 우표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그래요. 되기도. 이 숫자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무슨 의미가 깊이 있군요. 예, 여기 보시면 저 거북이 등 껍질처럼 생겼지만 저 육각형 안에 예. 1부터 30까지 저렇게 나열했을 때 예. 저 육각형의 숫자들을 다 합치면 다 똑같아요? 예, 93이 오. 되는 겁니다. 일종의 마방진, 뭐 방진 그런 개념이라고 이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스토크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했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의 수라고 해서 저렇게 흐트러진 큐브도 아무리 많이 흐트러진 큐브도 20번 만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신의 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디자인을 하면서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 예. 수학의 깊은 원리가 들어있는 어떤 상징적인 조형들, 네. 예. 그걸 디자인으로 이제 반영한 거로군요. 저희가 아무래도 네.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우표로 내려고 하다 보니 음. 그렇게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표 한 장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표라는 게 또 하나의 국가의 상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우표라는 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자연 환경 뭐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우표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예. 서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표에 표현을 한 거죠.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표에 자기 땅이라고 영토라고 네. 이렇게 우기면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도 있고요. 아, 예. 그게 아마 저기 그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예, 공화국? IT 공화국이라고 저도 예, 기억이 어. 나는데요. 그런 것도 있을 만큼 사실 우표의 영향력이 제법 크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하시는 작업은 아마 2025년도 발행될 우표들을 작업하고 계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예. 그럼 이제 기획 단계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 건지. 지금 저희는 벌써부터 내년에 나올 우표들 소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100주년이라든지 혹시 기념할 만한 사항이 있을지 2025년과 예. 연관된.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걸 먼저 수집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우표 발굴해야 되겠죠.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6월 달에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우표위원회가 발족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위원이십니까? 각계각층의 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어, 이 우표는 나올 만하다. 그 소재에 대해서 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일단 저희는 받은 모든 소재들을 다 올려드리고요. 음, 거기에서 이제 찬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우표로 나올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만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 우표위원회가 예. 6월 정도에 내년도 우표는 이러이러한 소재로 합시다. 네네. 대략 한 2, 30종을 만든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디자인실이 디자인하는 이제 시기가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디자이너들이 디자인만 전공을 하다가 이렇게 입사한 케이스라 이런 각 분야에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예. 협업을 해야 되겠죠. 예, 협업을 해서 또 지식을 또 배우기도 하고 음, 또 검증해 나가면서 디자인을 차곡차곡 이제 하고
또 이 디자인도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예. 또 디자인 심의위원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역시 각계 전문가들로. 예, 저희가 뭐 이 우표는 이 디자인 하나여야 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시안을 내고 그 중에서 훌륭한 디자인을 골라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우표 디자인을 뽑아주시면 차후에 적게는 2, 3개월 만에도 인쇄가 되기도 하지만 많게는 8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우표 인쇄 기간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실의 디자이너분은 모두 몇 분 계십니까? 저희는 저 포함해서 그래픽 디자이너 5명, 그리고 사진 디자이너가 1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원은 별로 많지 않군요. 예, 되게 작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두 다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자이너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밑작업을 해서 우표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을 해주면 세세한 마지막 인쇄까지의 작업을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표 같은 경우는 한번 인쇄가 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잘못된 우표가 나가면 그 나라의 망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미국에서 자유의 여신상 우표가 나왔었는데 그 우표 같은 경우는 진짜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간 게 아니라 디자이너 실수였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에 있는 호텔 앞에 있는 조형물에 얼굴이 들어간. 아이고.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대스토필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 또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몇십억이나 배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찔한 실수 없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나간 적은 없지만 몇 번 제가 실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실수? 아마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꼭 한 번은 이런 실수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입사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정말 우표를 하나, 태극기 우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태극기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나서 주변에 애국가를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쇄가 다 들어가고 조폐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음표가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국가 음표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였던 거죠. 그래도 누가 좀 잡아냈네요, 그걸. 네, 다행히 조폐공사에서 인쇄하기 전에 잡아내서 다시 인쇄를 돌릴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처음 입사하자마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정말 고개 푹 숙이고 다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사전에 다 잡아냈지 정말 인쇄까지 끝나서 다시 폐기하고 이런 일은 아직 그동안에 없었다? 그렇게는 아직까지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저희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인쇄 과정에서는 이 우표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디자인실 모든 직원들이 다 돋보기를 들고 각자가 다 검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지금 이제 여기 초창기 입사하셔서 직접 그리신 이건 이제 연꽃이죠? 처음 입사하자마자 그렸던 것 같아요. 2003년 2월 19일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거 근데 흑백이네요. 그냥 연필로 한번 소묘로 한번 디자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색된 것도 역시 뭐 같은 시기입니다만 2003년 4월. 아이고 참 아름다운 나비. 좀 아마 좀 열심히 해보려고 좀 남는 시간에 많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좀 원래 또 한국화를 전공하기도 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림 그리는 거에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전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작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다 손으로 직접? 저희 1950년대부터 모든 우표들의 이 스케치라든지 뭐 원도가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다 그리고 디자인을 했다면 요즘은 다 컴퓨터 작업이죠? 이제는 거의 모든 작업들이 90% 이상이 컴퓨터 작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렇게 그리려면 그래도 며칠이 걸렸던 작업들이 실은 이제는 정말 뭐 1시간, 2시간 만에 뚝딱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효과는 많이 다릅니다. 효과는 많이 다르고 또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서 아직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됐다지만 저렇게 손으로 그리는 작업들이 주는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건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도 저희는 이제 붓으로 좀 그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뿐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그냥 네, 저절로 맞습니다. 그리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표 모으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우표를 AI로 이렇게 발행을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반대요? 예, 우표만큼은 AI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아무래도 이 어떤 따뜻한 그런 느낌을 이제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네. 어떤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을 뭐 저희도 크게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AI를 생각들은. 활용은 하되 예, 맞습니다. 따뜻한 인간의 터치가 꼭 함께 예. 들어가는 예.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우표 한 장의 크기가 몇 센치 몇 센치입니까? 보통 3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세로 3cm. 가로 세로 다 평균적으로 많이 길다고 하더라도 5, 6cm고요. 예, 그렇게 크게 저희가 편지 봉투에 붙여서 가장 예쁜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그 정도 사이즈라고. 3cm, 3cm. 예. 그 작은 화폭에 모든 걸 담아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요만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만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 것처럼 그림은 크게 예, 그리시는데 몇 배로 크게 그리고 또 이게 워낙 작게 인쇄가 되다 보니까 현재 어떤 인쇄 기술이 그걸 다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저희 디자인실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 편입니다. 네. 예. 3cm, 3cm의 한계 그거로군요. 예. 자, 그 대부분 75여만 장이 대부분 기념 우표다 그러셨잖아요. 예. 우표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우표, 기념 우표, 남한 우표가 있는데요. 일반 우표는 보통 국민들이 문방구라든지 이런 곳에 갔을 때 구입할 수 있는 태극기, 무궁화 이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이런 언제나 가서 430원짜리 우표를 구입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일반 우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네. 그 요금 체제에서는 그 디자인만 판매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가서 똑같은 디자인을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발행되는 것 가운데 여기 연화 우표 같은 것도 일반 우표의 하나라고 봐야 요거 됩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념 우표라고 보시면 연화 되겠습니다. 우표도 기념 우표예요? 예. 국민 정서에 함양을 할 수 있다든지 네, 네. 아니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걸 기념 우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예. 금년 발행될 종류로 가져오신 건 전부 다 기념 우표라고? 다 기념 우표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일반 우표 같은 경우는 요금 변동이 있을 때 네. 그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군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일반 우표도 있지만 소량을 발행할 것이고. 그것도 제법 많은.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우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이런 기념 우표 같은 경우는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양만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시기에 가서 구매하지 않으면 구매하시. 이런 기념 우표는 보통 몇만 장쯤 합니까? 보통 저희가 이 우표 낱장으로 16장짜리를 한 4만 장 정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당 전지 기준 한 3, 4만 장. 예. 네, 네. 그러니까 일반 우표도 여전히 계속 발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념 우표가 이제 대다수 예. 발행되고 나만의 우표라고 하는 거는 예. 제가 지금 여기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랑 좀 하려고 저 EBS 초대석 진행하는 제 어떤 얼굴 사진들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예.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이즈 이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우표라 이거죠? 예, 실제로 우표를 붙여서 사용하면 언제든지 우편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원이라고 쓴 건 뭐예요? 이 영원이라는 게 forever의 개념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지금 430원 우편 요금 제도뿐만이 아니라 예. 나중에 1,000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이 우표를 붙이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근데 이 나만의 우표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법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남한의 우표를 만든 지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야. 대국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네. 소장할 수 있고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우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용으로만 의뢰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자기가 편지 보낼 때는
나만의 우표를 일부러 붙여가지고 보내면 그것도 또 기념이 될 것 같은데요. 청첩장 같은데 이렇게 붙이기도 하시고요. 그렇군요. 또 기업체에서는 어떤 로고나 뭐 홍보물 같은 경우, 기업 홍보용으로도. 예,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년이나 됐지만 홍보가 많이는 된 것 같지는 저도 않아요. 처음 봤어요. 네, 맞습니다. 나만의 우표가 있다는 예. 걸 처음 알았어요. 우체국에 가시면 사진만 들고 가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만들어줘요? 네네. 요거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그 개개인은 얼마씩 내야 됩니까? 보통 우표 만드는 데는 다 10,000원 이하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액자까지 해서도 뭐 15,000원 이하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선 시청자분들 이게 한번 좀 예. 관심 가져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네. 지난 2011년부터 네. 캐릭터 우표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예. 바로 우리 신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2011년에 처음 채택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그 한국화를 전공했고 또 디자인을 석사 때는 이제 디자인을 다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뭐 스누피라든지 미키마우스라든지 정말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예. 또 우리나라도 그에 버금가는 캐릭터들이 훌륭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제가 국가기관에 있는 제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이렇게 기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떤 기획안을 내셨어요? 캐릭터? 사실 2011년도에 만들어졌던 게 뽀롱뽀롱뽀로로라는 뽀로로. 예, 뽀로로 우표. 제가 그 마트에 갔을 때 그 캐릭터가 유독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유, 대단하죠. 예, 그때도 대단했었지만 이런 우표들, 이런 캐릭터들은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아무래도 2000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우표가 가지는 어떤 진중함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가볍다라는 거절됐어요. 이유로, 예. 위원회가 퇴짜났군요. 위원회가 퇴짜를 놓기도 전에 디자인실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네네네. 그러다가 2010년도 우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아마 시대적 상황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나았던 것 시대가 같아요. 변해서 예. 최초가 뽀로로였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있는 최초 우표가, 뽀로로. 예, 이 우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스티커 형태의 뽀로로 우표입니다. 네. 사실 만들었을 때도 저는 이 우표가 그렇게 히트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히트 쳤어요? 예,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에만 올라가도 전 국민이 알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실시간 검색어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표 발행 전에. 그래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체국에 고객분들이 줄을 한참 동안 서주시고 거의 하루 만에 전량이 다 판매가 됐었습니다. 네. 매진이 다 됐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중학생 시절인가 기억나는데 예. 새 우표 나온다 그러면 다들 그 새벽같이 그 우체국 앞에 줄 서고 그랬었어요. 예, 저희 부모님도 요즘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 아직도 그래도 그래도 실제로 내가 모으는 우표는 내가 그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의 일례로는 작년에 이제 BTS 우표 같은 경우가 이제 며칠 동안 데뷔 10주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우표 같은 경우도 며칠 동안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우체국 문 열기 1시간 정도 줄이 한참 동안 서서 역시 BTS군요. 예, 저희도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BTS 기념 우표, 10주년 네네. 기념 우표. 네. 요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표의 액면가는 총 다 합치면 7,770원이 되는 10원짜리부터 2,530원짜리. 예, 맞습니다. 예. BTS가 또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7명이니까요. 예,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디자인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요 우표 아무래도 다양하게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예, 역시 요게 우표고. 예. 우표 옆에 BTS 사진을 이렇게 해서 예.
하나의 책자를 판매하는 거군요. 예, 미니 우표 첩을 만들었습니다. 오. 이렇게 만든 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저희도 이런 좋은 기회를 한번 네. 놓치고 싶진 않아서 네. 정말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저런 첩 같은 경우는 인쇄 기간만 4개월이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BTS 우표에 BTS 사진은 없어요? 아, 우표 내에는 저희가 생존 인물들은 가급적이면 우표에 내지 말라는 어떤 만국 우편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UPU라는 전 세계의 우편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예. 되고요. 거기에서의 어떤 권장 사항. 생존 인물은 우표에 담지 말라. 예, 아무래도 왜 그럴까요?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그 생존에 있는 인물들이 뭐 나중에라도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거를 좀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우표라는 게 네. 하나의 어떤 국가의 상징이고 예. 한데 좀 더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군요.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워서라도 저희가 처음으로 저런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책자까지. 예. 네. 그래도 인물이 직접 우표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바램을 그래도 우표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우표를 외국인들도 수집합니까? 예, 맞습니다. 오. 이 우표 수집의 분야에서는 어떤 모든 우표를 다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음식의 테마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문화, 과학 문화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테마별 우표 수집. 예.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음식이라면 동양의 음식, 서양의 음식 각가지 전 세계의 음식 우표들을 다 모으시는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양은 또 해외로 보내드리고 그렇군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우표 수집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했지만 예. 과거에 비하면 좀 줄었죠? 맞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줄으셨습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만 저희가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우표를 만들고 있지만 또 정보통신을 또 많이 발전시키고 맞아요. 있잖아요. 양면적인 거죠. 좀. 네. 예. 그런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마 편지를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늘 우표를 접하던 시기에 우표 수집이라고 하는 것과 예. 지금의 우표 수집은 의미가 좀 달라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우표 수집가분들이 거의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런 사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날이 좀 그래도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예. 항상 잃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또 가지고 나오신 것 가운데 이건 이제 한국과 호주 수교 50주년, 네. 또 한국과 독일 수교 130주년. 예. 이런 우표들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공동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양국의 공동우표. 예. 저렇게 공동우표를 발행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문화, 그들의 문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우리도 저 형태로 발행을 하고 그 나라에도 똑같이 이종을 발행하는 그런 형태고요.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꼭 예. 이제 수교 50주년이나 100주년이 될 때를 기념해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이상하게 좀 공동우표를 작업을 하게 되면 아시아의 어떤 작은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디자인을 당신네들 것까지 우리가 할 테니 따라와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한국, 독일 이거는 누가 디자인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 결국은 독일 궁정까지도 예 맞습니다. 둘 다 직접 둘 다 제가 디자인하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걸 독일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본인들이 하겠다고 디자인을 했지만 사실 그때는 제가 좀 의욕도 충만해 있는 상태고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에 그럴 거면 차라리 경쟁을 하자. 경쟁을 하자.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저 때는 독일에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쪽 세 분과 독일 쪽 세 분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렇게 3대3 안 나왔어요? 3대3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독일 측에서 한 분이 저희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바람에 양심적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행히 제가 디자인한 우표들이 독일에서도 독일의 우정사업본부 디자인실은 아주 망신당해요. 그런 걸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의 저라면 제식의 표현으로. 그렇죠. 네. 지금의 저라면 사실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 한국 호주 수교는 어느 나라 디자인? 그것도 똑같이 이제 호주 측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왔는데 똑같이 그렇다면 이제 경쟁을 하자 해서 이제 저는 왼쪽의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정말 침묵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같이 저렇게 나란히 놔도 원래 저게 바로 공동우표의 취지인 거죠. 왼쪽은 저희 거, 오른쪽은 호주 쪽 디자인. 각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지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를 다 만들었군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해서 원래 공동우표의 취지가 저희 시스템이 우리 건, 우리들 거는 우리가 사실 저런 한복의 디자인을 외국인이 표현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서로의 그림을 보고 수정을 해 나가면서 어우러지게. 비슷비슷하네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 왼쪽의 디자인과 이렇게 모아놓으면 별로 어우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디자인에 맞게 붉게 바꾸고 수정을 많이 본 거죠. 국가 간 경쟁도 되는군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한국화 전공하셨는데 어쩌다가 우정사업본부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사실 제가 우표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전공하고 한번 대기업에 응시를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그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냥 어떤 그 마음에 다른 데 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바로 구직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첫 페이지에 우정사업본부 우표 디자이너 공고가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연히? 운명이었던 것 같기도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여기를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그때 130대 1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30대 1? 사실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운 좋게 봐주셔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지만 처음에는 실은 요즘 우표를 많이들 사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 때는 또 그때는 광고 디자인이 한참 인기 있었던 직종이었죠. 저 또한 이제 그쪽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아서 좀 한 1년 정도 있다가 옮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생각이 얼마 오래 못 갔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일하니까 좋아요? 이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우표를 만들면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보람일까요? 내가 만든 게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으로 통용된다. 또 제가 디자인한 우표가 또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지만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뿌듯한 감정을 많이 일을 하면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직업에서도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의미도 찾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모두 몇 종의 우표를 디자인하셨다고 봐야 됩니까? 21년 동안. 한 100건은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넘겠죠. 1년에 5건 이상씩은 하셨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표를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스트 3를 꼽아달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저기 첫 번째 뽀로로는 아까 설명 들었고. 사실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제가 최고 이런 단어를 쓰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우표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고요. 그 가운데 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라는 우표입니다. 사실 이 우표를 기획했을 당시에도
외국에선 이미 별자리 우표들이 많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디자인 대부분들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점과 선 요걸 위주로 해서 그래픽으로만 거의 다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실제 밤하늘에서 이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 우표를 받아보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 밤하늘 사진을 보여주고 별자리 위치까지 딱. 예, 정확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기획을 했지만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천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없고 특히 이런 뭐 별자리 같은 경우는 학문의 분야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구할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 천체 사진에 새 지평을 여셨다는 박승철 선생님이라는 지금 네. 작고하신 네. 그분의 사진을 정말 운 좋게 얻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의 사진을 정말 뜻깊게 이용을 해서 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나 지금 다 이 우표 한 장 한 장이 정말 1도의 어떤 오차도 없이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공들여서 만드신 네, 맞습니다. 그거로군요. 이렇게 계절별 또 1, 2, 3, 4, 5, 6, 7, 8, 9, 12월까지 예, 또 예. 그 설명까지도 이 자문을 받는 과정도 되게 어려웠어요. 뽀로로는 캐릭터로서의 첫 우표라는 면에서 네. 베스트에 꼽으신 거고 예. 가운데는 어찌 보면 만드느라고 제일 어려웠던 네. 그런 거네요.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우표가 아닌가 예. 하는 또 생각이 마지막 듭니다. 한 가지는 지금 윤봉길 의사 탄생 100주년. 예, 이 우표 같은 경우는 제가 우표를 작업하면서 뭉클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우표를 그 전에는 그냥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윤봉길 의사의 이 초상을 연필로 스케치를 하면서 문득 이분은 20몇 살 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선서문을 보시면 나는 조국을 위해서 적군을 도륙하리라 뭐 이런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선서문인데 이분은 그런 젊은 나이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30이 이미 훌쩍 넘어버린 나이였기 때문에 나는 어떤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이 우표 디자인하면서 나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애국의 어떤 한 방법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열심히 좋은 우표들 많이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것이 하나의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그런 좀 마음가짐을 한번 예. 가졌던 그런 우표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표 수집 막 열풍이 불 때는 그렇게 모아두면 돈 된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재테크 수단이 된다. 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표는 뭡니까?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만든 1센트 마젠타라는 우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가이아나 나라에서 만든 우표는 아마 우체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붙였던 우표인가 봐요. 예. 그런데 보통 그 우표가 초록색이었는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나만 있는 그 우표가 딱 한 장? 예, 한 장만 있는 게 그게 아마 90몇 억이고 우와. 예, 남아 있는 걸로 또 가장 최초의 우표 세계 최초 우표? 예, 최초의 그게 몇 년도 어디입니까? 1840년에 40년. 예, 40년에 영국에서 발행했던 페니 블랙이라는 우표가 있습니다. 페니 블랙. 예, 페니 블랙이라는 우표가 그게 사람 이름입니까? 1페니고 까만색의 우표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 우표가 지금 남아 있는 게 깔끔하게 남아 있는 초판 내 경우가 총 3장이 남아 있다고 해요. 전 세계 3장. 예, 전 세계. 그 중에 한 점이 이제 9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5년에 발행했던 산업도안 우표의 전지, 지금 남아있는 전지가 딱 한 장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에 어쩌면 그 우표가 전지 형태로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우표는 딱 한 장밖에 없고 그 우표가 꽤나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억 몇 천만 원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예, 1억 그래, 몇 천만 원. 1억 몇 천만 원? 예. 그래도 90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표 재테크 이런 개념은 결국 희소성이군요. 예, 맞습니다. 디자인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발행량이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표 발행을 4만 장 정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가끔 저희가 조금 적게 발행을 했을 때는 많게는 그날 당일날 2배, 3배로 뛰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거래되는 건 다 전지죠? 예, 보통 전지일 경우가 지금은 전지의 경우로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지인 거고요. 옛날 우표들 같은 경우는 낱장으로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1955년이 국내 최초 우표 발행입니까? 최초의 우표는 아닙니다. 최초의 우표는 1884년에 우종 총국을 시작으로 우편 업무가 시작되면서 우표가 나오게 됩니다. 1884년부터. 그때 이제 최초의 우표가 나왔지만 사실 실제로 사용했던 건 20여일밖에 안 됩니다. 왜요? 그때 이 홍영식 선생이라는 분이 신사유람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일본 가서 이렇게 문물, 신문물 보던. 그 일행 중에 한 분이었던 홍영식 선생님이 이제 일본과 미국의 발달된 우편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고종에 건의를 하게 되고 84년도부터 이제 그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분들이 이끈 개혁 일들이 갑신정변이 그때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바로 그 해 일어나는 바람에 사실 이 우편 업무가 20일 만에 중단됐어요. 중단이 돼버립니다. 뭐 우표 작업을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우리 역사 또 뭐 누구 탄신 몇 주년 뭐 이런 데는 아주 해박해지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아무래도 저희도 사실 저도 별로 상식이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실에 오면서 전국 팔도곡곡에서 뭐가 있고 또 어떤 역사적인 기념할 만한 사항들, 위인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우표를 보면 사실 그 나라의 역사책과도 같아요. 당연하죠. 어떤 나라의 뭐 지식을 얻고 싶으면 그 나라를 알고 싶으면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습득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 나온 우표들을 보면 그 나라의 지형적 특징, 문화재 또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게 한눈에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우리나라의 재미난 이야기들 또 행복한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을 우표에 많이 담고 싶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라면?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이겠죠. 뭐 어떤 즐거운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우표를 받아들고 뭐 근심 걱정 있고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우표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리 편지가 이제 사라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표는 앞으로도 계속 발행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국가가 있는 존재하는 한, 우편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아마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좋은 우표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 들으신 김에 한번 구석구석 책상 서랍도 한번 뒤져보세요. 옛날 우표 모았던 거 혹시 어디인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새롭게 발행되는 우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